베이비 부머 세대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세대를 말합니다. 2020년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1,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0년 현재 55년생이 66세이고 74년생이 47세이니까 그 첫 주자가 벌써 은퇴하셨고 뒤를 이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 해 60만 명씩 은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은퇴가 급증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수명은 급속하게 늘어나서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결국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퇴직금을 창업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보통 직장인들이 20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1억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참 애매합니다. 퇴직금만으로 노후 자산을 사용하기엔 너무 적고 은행에 예치해 놓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준비 없이 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게 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지고 당장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고 싶어지고 퇴직금뿐 아니라 노후를 위해 준비한 개인연금까지도 모두 해약해서 자영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노후 대비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의 불확실한 이득을 위해서 미래의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명이 창업하면 3년 이내에 8명이 폐업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빚을 내서 투자했다. 투자에 있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출을 일으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처음엔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미래를 보는 투자가 아닌 한 치 앞만 보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투기성 자금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들이 투기로 흐르기 쉽습니다. 결국 큰 것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다가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한 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수요는 필요에 의해 채워집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데 왜 가입하겠습니까? 과거의 세대들은 현재의 세대들처럼 오래 살지 않았고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자녀 수도 많아서 각자 조금씩 모으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만 낳고 있습니다. 부부 한 쌍이 양가 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 즉 5060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은 부모는 오래 살고 자식은 오래 책임져야 하는 더블 케어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손주까지 봐야 한다면 트리플 케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노후 자산과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지 않았다. 은퇴하는 순간 꼬박꼬박 입금되던 월급은 끊깁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을 소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후 자산을 소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소비 수준을 낮추기가 쉽지 않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노후 자산은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은퇴 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다급하게 소비를 줄여보려고 하지만 크게 줄지도 않고 이미 자산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와 창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뿐입니다. 소비 수준을 낮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후 자산과 생활비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에서 얼마 정도를 소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측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 안정적인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다섯째,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지출이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고 자녀가 취직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3억 원이니까 부부 출산율이 2020년 현재 0.98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수입의 대부분을 다 써버리고 미래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대부분 소득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고 당장 눈앞의 일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보다 우선해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문제는 소득이 없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은퇴할 때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은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건강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원하지 않아도 자리를 양보받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 지금은 현역에서 뛰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벤치로 물러나야 하고 또 언젠가는 그라운드를 떠나야 합니다. 이렇듯 은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후 대비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과 향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나 기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를 미룰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철저한 준비만이 정답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